너는 정대가 옆구리에 총을 맞는 것까지 봤다. 귀를 찢는 총소리에 모두 뒤돌아 뛰기 시작했을 때 아수라장 속에서 너는 정대의 손을 놓쳤다. 다시 총소리가 귀를 찢었을 때 모로 넘어진 정대를 뒤로하고 너는 달렸다. 피와 진물로 꾸덕꾸덕 얼룩진 흰 무명천을 들추면 길게 찢긴 얼굴, 베어진 어깨, 블라우스 사이로 썩어가는 전무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밤이면 그 모습이 선연히 떠올라 잠들었다가도 퍼뜩 눈이 떠졌다. 총검이 내 얼굴을, 가슴을 베고 찌르는 환각에 몸을 뒤틀었다. 썩어가는 내 옆구리를 생각해. 거길 관통한 총알을 생각해. 처음엔 차디찬 몽둥이 같았던 그것. 순식간에 뱃속을 휘젓는 불덩어리가 된 그것. 그게 반대편 옆구리에 만들어 놓은 내 모든 따뜻한 피를 흘러나가게 한 구멍을 생각해. 그걸 쏘아보낸 총구를 생각해. 차디찬 방아쇠를 생각해. 그걸 당긴 따뜻한 손가락을 생각해. 나를 조준한 눈을 생각해. 쏘라고 명령한 사람의 눈을 생각해. 30cm 나무자가 자궁 끝까지 수십 번 후벼 들어갔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소총 개머리판이 자궁 입구를 찢고 지지겼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하열이 멈추지 않아 쇼크를 일으킨 당신을 그들이 통합병원에 데려가 수혈 받게 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2년 동안 그 하열이 계속되었다고, 혈전이 나팔관을 막아 영구히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타인과 특히 남자와 접촉하는 일을 견딜 수 없게 되었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몸을 증오하게 되었다고, 모든 따뜻함과 지극한 사랑을 스스로 부서뜨리며 도망쳤다고 증언할 수 있는가? 책 소년이 온다에 나온 중3 동호와 친구 정대 그리고 선주 누나의 이야기입니다. 전 이 책을 보며 다른 것보다도 책의 구성에 눈이 갔습니다. 인물들을 표현할 때 너, 나, 그녀, 그리고 당신이라고 표현한 그 부분이 인상 깊게 눈에 띄었거든요. 동호가 주인공인데 왜 너라고 표현했을까? 왜 동호 친구를 나라고 표현했는지, 은숙 누나는 그녀이고 선주 누나는 왜 당신일까? 동호는 실존 인물입니다. 한강 작가님이 만난 동호 형의 아무도 내 동생을 더 이상 모독할 수 없도록 써주세요 라는 부탁으로 써내려간 게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인칭 시점인 너라는 표현으로 친구를 바로 옆에 있는 고통, 그럼에도 친구를 버리고 도망갔던 좌절과 한탄스러움, 그것을 이겨내려 그 어린 나이에 싸우려 했던 용기까지, 아마도 그 시절의 모든 투사들을 대변하듯 감히 우리가 어찌 그 혼란스럽고 혼잡한 마음을 이해하고 당당히 나라고 표현하여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마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기에 너라고 표현하며 가까이 있지만 한 발자국 떨어져서 지켜보는 입장을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동호는 친구 정대를 보는 앞에서 잃었고, 친구를 버리고 도망간 스스로의 무력함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관을 태극기로 감싸고 애국가를 부르는 것에서 모순을 느낍니다. 마치 나라가 그들을 죽인 게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동호는 혼란과 자책감 그리고 그리움과 두려움이 있는 그 어린 나이에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 왜? 라는 질문으로 성장하려 애쓰고 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를 한 발짝씩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그도 총살을 당해 죽었지만요. 그렇다면 나라고 표현한 정대는 어떤 아일까요? 손도 발도 얼굴도 혀도 없는 시체가 되어 자신과 같이 쌓여져 가는 시체들을 혼이 되어 바라보며 외로워하던 아이였습니다. 비록 혼이지만 동호와 친누나가 곁에 없다는 것을 알며 더 외로워하고 있었죠. 죽였음에도 멈추지 않는 생각들 때문에 결국 누가 자신을 죽였을까에 대한 분노에 이릅니다. 자신을 죽인 이들이 악몽 속에서 피 흘리는 자신의 눈을 볼 때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까지 왜 나를 쐈지? 왜 나를 죽였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결국 남은 건 보고 싶은 친구, 동호에게 가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정대의 입장이 마치 한강 작가님이 5.18을 보고 듣고 느끼며 쌓여지는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혼란하고 고독한, 그리고 분노와 정의를 향해 갈망하는 내가 정대로 표현된 것이죠.
그리고 3명의 주변 인물들도 이야기에 나옵니다. 출판사에 일하는 직원으로 경찰의 구대에 뺨을 맞고도 울지 않았던 그녀입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내용이 담긴 출판본을 검연받을 때 선을 긋는 것이 수고스러워 아예 롤러로 페이지 전체가 검게 지워져 버린 가제본을 작가님께 전달해야만 하는 그 슬픔에 울어버린 그녀, 김은숙 누나입니다. 죽어도 좋다 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죽음을 피하고 싶었던, 죽은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둔감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더 두려웠던, 입을 벌리고 몸에 구멍이 뚫린 채 반투명한 창자를 쏟아내며 숨이 끊어지고 싶지 않아 피하고 싶었던 그녀였죠. 하지만 동호가 죽어 방수모포에 쌓여 청소차에 실려간 후로부터는 삶 자체가 장례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정의감에 불타올라 5.18, 그때 그 광장의 분수대에서 마치 축제처럼 번쩍이며 물줄기가 나오는 것조차 용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호의 죽음으로 무너지지 않는 책임감이 생겨 분노와 용기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는 사람들을 대변하듯 3인칭 시점인 그녀라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나로 표현된 또 다른 인물, 감옥살이를 한 23살 복학생입니다. 총을 들었지만 사람이기에 방아쇠를 당길 수 없었던, 고문을 당했지만 사람을 죽일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이죠. 존엄하다는 착각 속에서 언제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벌레, 짐승, 고름과 진물의 덩어리로 사람은 변하는 것인가? 사람은 굴욕당하고 훼손되고 살해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존재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되묻고 있는 인물이죠. 생존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살아있는 것 자체를 치욕이라 여기며 인간 존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기까지 합니다. 이 인물을 나로 표현된 건 아마 한강 작가님이 5.18을 연구를 하시면서 인간에 대한 환멸과 존재 자체의 실망이 커갔기에 그 분노를 복학생, 즉 나로서 표출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실 이번 24년도 계엄 때 저도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환멸과 실망감이 컸기에 이 인물이 저를 대변해주는 것 같았었거든요. 계엄을 어찌 저리 쉬이 선포할 수 있는가? 탄핵을 포기할 수 있는가? 인간이 어찌 사람 목숨을 이리도 쉽게 판단하고 그 누가 그 죄를 사할 수 있는가? 그 실망에 인간의 존재를 비판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당신으로 표현된 임선주 누나입니다. 녹취 업무를 담당했던 선주는 인터뷰를 요청받아요. 그때 그 시절에 대해 알려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기억력도 좋았던 그녀였지만 인터뷰를 피하곤 했죠. 그녀는 늘 피해 다녔어요. 시위 때도 그러했죠. 반면 같이 시위했던 다른 인물, 성희 언니는 늘 정의에 불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고귀해 라고 말하는 언니는 피해 다니는 선주를 못마땅하며 늙은 후에도 병원에 찾아온 그녀에게 함께 시위한 나를 원망하냐며 화를 내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선주는 추행을 당하며 자궁 후벼파여 아이도 낳지 못할 만큼의 고통을 당해 지금은 그 따스한 손길마저 무서워 모든 것을 잊고 살고 싶었던 것이었죠. 무서웠던 것이고 복잡하고 깊은 내면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자신을 원망하며 뒤를 돌아 냉철하게 떠났던 성희 언니에게 언니를 만나 할 말은 하나뿐이야. 허락된다면, 부디 허락된다면 죽지 마, 죽지 말아요 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너무나 깊은 내면을 가진 인물입니다.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자로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립을 택한 사람이죠. 상처를 감추고 견디는 현실적이고 과묵한 사람이기에 당신이라는 표현과 함께 마치 곁에 두어 그 트라우마를 어루만져 주고 싶었던 한강 작가님의 마음이 묻어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신이라고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동호 엄마가 나옵니다. 어두워지면 온다던 중3 동호가 주검으로 나타나 스스로 묻어준 엄마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임에도 동호가 쓱 지나갔지만 자신이 늙어 놓쳐버린 것 같다며 늘 동호를 그리워했던 엄마이죠. 동호를 죽이고 간 전두환은 살인자라며 자신의 발에 유리가 박히든 말든 피가 흐르든 말든
소리 지르던 엄마입니다. 남편도 병을 얻어 죽고 혼자 남았을 때 아버지를 잃은 것을 가엾어 해야 하는지, 부러워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혼잡스러운 마음뿐이었죠. 또 낮이나 밤이나 텅 빈 집에 앉아 있지만 누군가의 뜻세라 아주 조용히 동호 이름을 부르곤 합니다. 한강 작가님은 그렇게 엄마가 되어 슬픔과 고통, 그리고 깊은 그리움과 상실감으로 5.18 광주 시민들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닐까 합니다. 결국 한강 작가님은 너라는 고귀한 동호의 죽음 앞에 작가님의 분노가, 아니 어쩌면 정대가 되어 죽이고 싶은 복수심이 불타올랐고,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누군가의 힘을 빌리고 싶어 그녀인 은숙이를 불러낸 거죠. 그리고 분노가 극에 달아 결국은 인간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 복학생으로서 내면에서부터 올라온 인간에 대해 근본적 질문을 퍼붓기 시작한 거죠. 또한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고립을 택한 당신들에게 위로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선주 누나 당신을 위로해 주었고, 희생자들 모두를 그리워하며 엄마의 마음으로 희생자 이름을 불러준 것 같습니다. 정말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은 존엄하고 고귀할까요? 저 또한 많은 실망과 좌절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다름이 아름답다 라고 하며 다름을 인정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에는 다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 해프닝이라고 하는 작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것을 그저 다름이니 이해하라는 사람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인간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6명의 인물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런 고통은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